조 장관 전 예, 조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죠? 남편. 조전 장관. 예, 최후 변론이 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예,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예.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돼서 먼저 이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어서 박성현 변호사가 예. 조윤선 장관 예.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지도를 해줘서 둘 다 법조계 커플이 예. 됐다라고 해서 개인사를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 뭐 울컥이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얘기를 안 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만 명에 달하는 예. 그 배고픈 문화예술인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뭐 얼마만큼의 형벌이 떨어지건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는 분들이에요, 최소한. 근데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예. 아니고. 왜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요.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 왔을까요? 아니, 앞으로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면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네.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 아닌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춘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해요.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예.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 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성엽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10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예.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근데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그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예.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하면 예.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 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정에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로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뭐라 그러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 2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열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을 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윤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자기네들끼리 완전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윤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고문하고 자기도 그래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애국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봤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문해가지고 무조건 뭐 때려펴서라도 유죄 판결 받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어요.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손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로서의 변론은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또 때는 열받았네 갑자기 얘기하면. 최후 머리 많이 진술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빼놓고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줄줄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최후 변론이 아마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Why?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판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라 검찰에 구형할 때 진술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재판장은 몇만 될 것 예, 같아요. 예. 안 듣습니다. 왜? 처음 낸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과 다 있었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뭐 논고문이라든지 변론 요지 다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1시간 30분 집중해서 듣고 있겠어요. 변호사들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랑 아는데 하는 건 언론에 대고 대프레스용으로 하는 거죠. 왜? 국정농단 사건의 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지층이나 언론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박성엽 변호사는 거기다 플러스 어쨌든 남편이니까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를 좀 덧붙인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의 최후 진술도 최후 변로도 재판부를 향한 것보다 언론을 향한 최후 변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 재판은 네. 일단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갔고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보석 일단 석방하고 그 다음에 더 심리한 다음에 저기 박통 재판이나 박 전 대통령 전자 빼면 또 혼나니까 예, 박 전 대통령 10월 17일까지 구속 기간이니까 그때 맞출 거고 어떻게 될까요? 너무 항상 뭐 근데 뭐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기 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셨겠지만 저는 뇌물에 대해서 무죄 나올 거라고 수사 단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무죄 나올 거예요.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전 몰라요.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삼성 사장도 아니고 모릅니다. 전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변호인들의 진술들, 또 휴민트의 취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심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마 직권남용 쪽으로 갈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것들, 이 국민 감정에 막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수 정치권에 계신 인사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 먹었어요. 근데 친박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먹었어요? 제가 안 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내도 그건 네. 김영란법 걸려요. 3만 원 넘어가. 저 언론인이 아닌데 저는. 아니요. 네. 추적하면 다 걸려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얼마짜리예요? 29,000원. 29,999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보고.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반응이 큰일 났네. 왜요? 그게 무죄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인사들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무죄 나오기를 온 보수 정치인들이 기다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의 감정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봉서 댓글에도 막 또 제2의 촛불 얘기 나오는데 오호. 그러면 모든 화살을 또 뭔가 재건해보려고 보수 세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싹을 자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또 무죄가 나오면 또 발명에 붙잡혀서 그냥 또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참 야박하다.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 전화 위치 추적했고 어느 음식점인지 찾아서 그 3명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3명. 예, 3명이라 그랬어요. 3명이었네? 예, 전화 위치 추적하면 음식점 어디든지 나오거든요. 그러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뇌물죄 부분요? 뇌물죄. 아니 객관적으로 변호사분들께서 보여주셔야지. 네. 판단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나는 그분이 유죄하고 싶어? 이건 그냥 자기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유죄 쪽으로 가요. 왜냐면 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연금이 증거들도 동원했던 부분도 있고 직권 남용만 가지고 강요라고 받기에는 줬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미쳤지만 현금을 그렇게 많이 쏩니까? 극단적으로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다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영리가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 멀었다. 그리고 재판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 정도의 증거로는 쓸 수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어트란 말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판결문에 엘리어트 때문에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걸 쓸 수는 없지만 엘리어트 얘기를 했다는 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어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얘기. 엘리어트가 뭐 엘리트예요? 아니잖아요. 그 삼성이 지금 엘리어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 장관 조윤선 장관의 남편. 최후 변론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돼서 먼저 이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어서 박성현 변호사가 조윤선 장관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해줘서 둘 다 법조계 커플이 됐다라고 해서 개인사를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뭐 울컥이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얘기를 안 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10,000명에 달하는 그 배고픈 예술의 대표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춘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이게 진실이라고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증거에 근거한 사실관계로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엽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문화예술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얼마만큼의 형벌이 떨어지건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는 분들의 최소한. 근데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 왔을까요? 아니, 앞으로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면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